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데이트 비용 문제 같지만 사실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감정의 깊이,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에 더 가까워요. 반반이라는 말은 계산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연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함께 들어봐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던 곳이라 점심시간마다 늘 사람들로 붐볐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편이었고 우리는 퇴근 후에 만났기 때문에 자리가 널널했어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그가 먼저 메뉴를 보더니 웃으면서 그랬어요. 김밥이랑 라볶이 어때요? 너무 무거운 건 좀 그렇죠? 말투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제 입맛까지 다 배려해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네, 딱 좋아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가볍게 들리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그는 젓가락을 들고도 바로 먹지 않고 먼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많이 배고팠죠? 오늘 야근이라면서요. 그 말에 이 사람은 내 상황을 기억하는구나 싶어서 은근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설렜어요. 이 사람이랑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그 막연한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깊이 사랑해줄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몇 번 더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걷고 평범한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리가 마주 앉아 사케를 한 잔씩 마시게 됐어요. 조용한 조명 아래 좁은 나무 테이블 위에 하얀 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벽 쪽엔 다른 팀 동료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우리 자리만큼은 꽤 고요했어요. 그때 그가 잔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 완전 반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요. 농담도 아니고 웃으면서도 아니고 그냥 회의에서 결론 내리듯이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 조금 얼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 번은 그가 내고 다음번엔 제가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왔거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미 거의 반반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되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애매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냈다, 덜 냈다, 그런 얘기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처음부터 완전 반반으로 하자고 정해두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약간 서운함 같은 걸 느꼈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이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 마음속이 조금 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자면야 상관없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조금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괜찮다기보다는 문제 만들기 싫다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느 주말에는 유명한 고깃집에 같이 갔어요. 줄을 길게 서야 하는 곳이라 둘 다 일부러 일찍 나가서 줄을 서고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기다렸죠.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를 굽는데 그가 집게를 잡고 저는 가위를 잡고 서로 익은 고기를 제 접시, 그의 접시에 나눠 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꽤 잘 맞는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문제는 계산대 앞에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계산대로 가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결제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고 저는 지갑을 꺼낼까 말까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가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서 제 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 카드만 받아서 긁고 영수증을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그제야 그가 다음엔 내가 계산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왠지 형식적인 균형 맞추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이 정도면 공평하지? 라고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때 저는 묘하게 씁쓸했어요.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마음 깊숙한 곳이 한번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고깃집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쭉 적혀 있고 맨 아래 합계 금액이 찍혀 있고 결제 카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보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노트북을 켜고 연애 관련 커뮤니티를 들어갔어요. 검색창에 데이트 비용 반반이라고 치고 사람들 사연과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연애는 무조건 반반이죠. 공평한 게 최고죠. 돈만 반반이지 감정은 안 반반이면 뭐하냐. 계산까지 계약처럼 따지는 사람은 정서적 거리도 딱 거기까지일 확률이 높음. 이런 글들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공평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니까 공짜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 창을 닫고 노트북 뚜껑을 탁 덮는 순간 방 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고 저는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그때 저는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 답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밤늦게 룸메이트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게 됐어요. 주방에 라면 냄새가 퍼지고 창문에는 물기가 살짝 맺혀 있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룸메가 한 젓가락 떠먹으며 힐끗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너 요즘 남친이랑 어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고 있다가 괜히 국물만 후후 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냥 무난해, 나쁘진 않아. 제 대답이 너무 튀지 않게 딱 그 정도로만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룸메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무난하다는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인 거 알지? 좋으면 좋다고 하지 무난하다고는 잘 안 하잖아. 그 말이 묘하게 꽂혔어요. 그래도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막 설레고 떨리고 이런 것보다 무난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라고 농담으로 넘겼어요. 그러자 룸메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너 나한테는 이런 얘기 다 하면서 정작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지? 내가 원하는 관계, 그 사람도 같은 방향인지. 그 말에 저는 젓가락으로 라면만 휘적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냥 물어볼까봐. 그때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진짜로 물어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성수의 카페에 우리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인스타에서 유명한 곳이었고 딸기 케이크와 디저트가 예쁘기로 유명한 집이라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요. 카페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진 찍는 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섞여 있었어요. 쇼케이스 안에는 예쁜 케이크가 줄줄이 놓여 있었고 그중 제일 인기라는 딸기 케이크를 골랐어요. 가격을 보는 순간 솔직히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고 오늘은 내가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내가 기분 내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메뉴판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미묘하게 움찔했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거니까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저는 최대한 가볍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살짝 쿡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케이크를 포크로 잘라 한 입 먹었는데 맛있긴 했습니다. 근데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는 순간 유난히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제 귀에 오래 남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돈 때문만은 아니구나. 그냥 제가 원하는 함께의 느낌과 그가 원하는 깔끔함의 느낌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몸에 열이 훅훅 올랐어요. 퇴근길에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 말만 들으면
분명 걱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응, 그냥 감기인 것 같아. 약 먹고 좀 누워있으려고. 그러자 그는 약 먹고 따뜻하게 하고자 내일쯤이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고 잠깐의 침묵 후에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기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어요. 분명해줄 말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혼자 갔지? 문자로 고마워, 내일 보자라고 보냈지만 그 문장을 보내는 손가락이 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우리는 약속을 잡고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서 만나게 됐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후라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고 역 근처 벤치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몇 번이나 입을 떼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어봤어요. 너는 감정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비효율적이잖아. 괜히 감정 섞이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선을 정해두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어요. 효율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야? 이 말을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관계를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벽에 기대 앉아서 핸드폰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을 썼다가 지웠고 시간 괜찮아? 또 지웠고 결국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을 남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그날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어떤 대답이 나올지 대충은 예상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종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바로 옆인데도 유리창 안쪽은 조용했고 잔잔한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마주 앉은 우리는 당분간 날씨 얘기, 회사 얘기 같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왜? 라고 물었어요. 나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원해. 서로 기대고 서로 마음 나누는 거. 근데 우리는 뭔가 항상 선을 긋는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부담 없는 관계가 좋아. 서로 너무 기대지 않고 각자 자기 생활 지키면서 그냥 편하게 만나는 그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우리는 정말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잖아. 그래서 난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오래가고 더 편한 것 같아. 그가 덧붙여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또 한 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종로의 골목길을 함께 걷다가 우리는 결국 멈춰섰습니다. 가로등 빛이 우리 사이에 떨어졌고 그 빛의 경계가 마치 우리가 나눠진 선 같기도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널 부담스럽게 한 거면 미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 방식대로 솔직했던 거고 나도 지금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고 제 귀에조차 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크게 감정적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너한테 더 편하다면 그게 맞겠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슬펐고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대고 가끔은 한쪽이 더 무거운 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문제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의 바르고 말을 잘 들어주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깊게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뿐입니다. 결국 이 관계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게 달랐던 거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제는 더 따뜻한 관계 만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